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어제 제가 셀카봉 하나 구입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부분 뭐 서정적인 것들도 있고, 뭐 요즘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SNS를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 할 때는 정치나 경제 관련해서 글을 올리면 잘 안 보셔요. 근데 서정적인 거, 수필, 산문, 시, 그런 형태는 한 3배에서 4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 한 4개월 돼 가는데, 유튜브에 정치 경제를 올리면 더 많이 보셔요. 서정적인 거는 많이 이렇게 안 보시더라고. 쇼츠도 올려보면 정치 경제 관련돼서 좀 많이 보시는데, 서정적인 거는 많이 안 보시더라고. 같은 SNS라고 해도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게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페이스북을 하던 유튜브를 하던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보면서. 그러니까 정치 관련돼서도 내가 추구하는 세상, 사회, 그런 어떤 정체성과 잣대를 갖고 현안에 대해서 또는 이슈화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나가지 않으면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경제도 자신이 생각하는 거시적인 거나 미시적인 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만의 논리,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다가갈 때 일관성이 없어지죠. 성장론을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배분론을 추구한다든가, 어떤 자신의 바탕이 있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유튜브 하면서 사실 정치나 경제 쪽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아요. 100만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가 800개 정도 해요, 우리나라에. 100만이면 많은 거죠, 뭐. 방송국 수준? 이제 오래 되셨고 전문가분들이니까 그렇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정치 경제 쪽이 많아요. 그 이제 차별화돼서 먹방, 뭐 군대 관련된 거, 그런 자선 관련된 거, 음악,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각자의 삶을 녹여내죠. 저는 제 유튜버 이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게 유재구의 옥천 순금초대 TV인데, 유재구는 제 이름이고
옥천은 제가 사는 고향이고, 순금초 때는 집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동에서 이렇게 같이 거닐면서 첫썸을 한 게 순금초 때예요. 초대를 사줬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어렵지만 순금초 때를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가는 거는 맑은 영혼, 순금초 때가 맑은 영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초나 촛불 또 나름 가진 의미가 있는데, 초 때도 하나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 맑은 영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순금초 때, 또 집사람하고의 그 연애 시절, 순수했던 연애 시절,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순금초 때로 이렇게 페이스북도 그렇게 남발을 붙였고, 지금 유튜브도 그렇게 붙여나가는데요. TV는 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붙였고. TV 정도는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살아온 경험, 갖고 있는 생각, 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라나 내 가정이나 내 자신이나 다음 세대, 그런 걸 담는 거죠. 유튜브에 이렇게 담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무게를 두는 게 조회수, 구독자, 알림 설정, 좋아요, 그런 것들이 많으면 노출을 더 많이 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가 그런 알고리즘의 한계가 또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그 키워드를, 그 당시에 키워드도 알고리즘에 무게를 둔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리즘이 무게를 두기 어렵죠.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유튜브가 진행하는 그 내용, 사안에 대한 내용이 무게를 두기에는 AI로서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유튜브 알고리즘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셀카봉을 하나 구입을 해서 저녁에 제가 사는 집 주변 옥천 구읍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셀카봉 갖고 한번 이렇게 관광 관련해서 말씀도 드리고, 한번 한 20분 동영상을 찍어 봤는데, 그 셀카봉도 그 사용하는 기법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를 비추나. 저는 그 관광 지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비친 게 안 나오는 거야. 그것도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이슈화되는 여러 가지 뭐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외부에서 또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셀카봉을 구입을 하나 했어요. 기회 되는 대로 외부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을 우리는 국군 아저씨 라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물리적으로 국가를 지키시는 분들이 국군 장병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젊음을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젊었을 때 큰 경험과 시간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국가를 지키는 거는 국군 아저씨들 외에도 사실 정치적으로도 다 지켜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국가를 지켜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외교 안보 면에서 실리,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리를 추구하지 못한 외교를 하면 국익이 손실되거나 국민 감정이 훼손을 당하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국가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제재 이런 것들에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정치면에서 또 해줘야 되고 그게 국가를 지키는 거죠. 경제도 인재가 나가고 돈이 나가고 기업이 나가는 거를 그렇게 나가지 않게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과 돈이 나가면 뭐 국가 자체가 공동화가 돼서 하나의 경제 활동이 국가 차원에서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생활이 낮아지고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도 우리가 K문화, K팝 얘기를 해서 외국에 우리가 문화를 침탈하는 게 아니죠. 우리 문화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또 외국 문화가 들어올 때 그 문화가 우리 국민과 청년들한테 어떻게 스며들 것이냐. 좋은 의미로 스며들게 여과작용이 필요하죠. 그게 국가를 지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면에서도 너무 이렇게 다 양극화, 생각도 양극화, 그 양극화가 경제를 보는 시각에서도 양극화를 또 발생을 하고, 노동도 그렇고, 소득, 자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면에서도 국가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갈등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상당한 그 손실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안 나타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1년 사회적 비용이 한 230, 40조 원 발생해요. 근데 이념으로 사회적 비용이 한 70%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데 지출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정치를 하시고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은 자기가 한 말에 일정 부분 책임은 져야 돼요.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자기가 펼치려고 하는 정책이 신뢰를 받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 본인이 한 얘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신뢰를 할 수 없어요, 국민은. 그런데 지금 용산에 계신 분들은 그때그때 틀린 것 같아, 말씀하시는. 그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자신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잘못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을 안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대다수의 국민 67%가 본인의 아내와 일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으면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된다, 뭐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본인과 본인 일가에 울타리를 친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들고, 지도자 반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잣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5천만 국민을 보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일가만 특수 계층으로 생각해서 법 위에 있는 그런 식의 접근, 대국민 담화,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을 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민이 대국민 담화라고 생각하겠어요? 대국민 개소리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담화를 지켜봤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표정이 다 어땠어요? 뜬금없는 표정, 밝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하면 뭘를 사과하시는 거냐, 실체가 뭐냐, 사과의 실체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기자까지 나오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 담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유튜버도 이런 작은 방송을, 뭐 제 방송은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문구점 아저씨가 그냥 밑바닥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을 여과 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저 같은 그냥 이렇게 최종 소비자하고 만나는 그 생태계의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나름의 정체성,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과 없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신경 쓰지 않고 여과 없이 마음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가 지도자가 일관성이나 미래에 대한 지혜, 세계사의 흐름을 보지 않고 패밀리 중심의 생각과 국정을 운영을 하신다? 저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보수, 진보, 좌우,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 그런다마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요, 더.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군 장병을 위주로 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생태계 가장 밑에 있는 저 같은 영세 자영업자가 느꼈을 때 모든 분야의 생태계가 다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2년 반 동안 무너진 생태계 복원하려면 제 생각엔 최하 2배 이상 걸릴 거예요. 최하 5년 이상. 그런 악순환을 반복할 상황인가요, 지금? AI 시대에 주술의 정치를 한다? AI 시대를 주술로 접근을 한다? 그거는 납득하지 않죠. 아니, 트럼프가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갖고 올 게 뭘까요? 회담을 하기 위해서. 보편관세 10%에서 20% 올리겠다. 두 번째, 국방비 1억 3천에 1조 3천억에서 10조, 13조 원을 올리겠다. 칩스법, IRA 보조금 폐지하겠다. 관세,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골프 연습?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날이 손이 없는 날? 아니면 트럼프의 사주를 보실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외교적인 대응, 정치적인 대응, AI 시대에 그게 맞는 국가 지도자의 마인드라고 보시는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건 아니잖아요. 외국 기업이 나가니까 우리가 작년에 미국에 근 200조 투자했으니까 20개 기업 갖고 외부 협력업체까지 합해가지고 많은 고용을 100만 명 할 수 있는 내국에서, 국내에서 그 시설을 다 투자했다. 그러니 우리는 보편 관세 10% 적용해서도 안 되고, 칩스법도 그렇고, IRA법도 우리는 바이든 때의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국방비도 낼 만큼 내고 있다. 그런 어떤 논리를 생각을 하고 강요들과 장관들은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 협의를 해갖고 나온 게 골프 연습이에요. 그 국민들을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아요, 그렇게. 국격이 이거 외국 언론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골프 연습한다. 한국 대통령은 주술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국격과 국가 브랜드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저는 국가 지도자의 개인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개인성이에요. 그 개인성이 잘못됐을 때는 그 공동체를 일거에 공멸시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가족분들하고 다음 주를 위해서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